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구글의 혁신적인 AI 이미지 생성 도구 위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스크와 반도체 시장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 땀 한 땀 투자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구글이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죠. 위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기술이 가져올 파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 성장 가능성, 특히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인 SXL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다우산업 43,717.48포인트로 마이너스 0.25%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 21,173.89포인트로 플러스 1.24% 상승. S&P 500 6,074.08포인트로 플러스 0.38%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 아시아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만 상승했고 영국, 독일은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살펴보니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속보로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전월비 0.7% 증가해서 예상을 상회했다는 내용. 그 진격의 브로드컴이 요즘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테슬라와 브로드컴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하의 엔비디아 대항마로 지금 뜨고 있다네요. 그리고 S&P 500 맵을 좀 살펴보면 딱 봐도 테슬라, 그 브로드컴이 딱 보이죠. 나머지는 뭐 혼조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어앵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현재 피어앵그리드 인덱스가 탐욕 구간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56포인트죠. 투자하실 때 좀 더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사고로 좀 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뭔가 좀 고민도 좀 해보시고요. 어, 즉흥적으로 행동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탐욕 구간이기 때문이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위스크, 이미지로 이미지를 창조하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위스크 홈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직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에서만 이용을, 사용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겠죠. 좀 궁금하긴 한데, 위스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구글, 알파벳, 클래스 A,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구글이 지금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뚫고 있죠. 여기서도 양봉으로만 뚫고, 여기서도 양봉, 도치 위에서도 이렇게, 즉,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지금. 60월선을 지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10선이나 이렇게 잠시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요. 지지를 해주는 거죠. 10선을 쭉 물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정고점을 양봉,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물론 12월이 지금 다 끝나지가 않았죠. 이게 음봉으로 돌아설 수도 있으나 만약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다음 달도 양봉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돌파한 자리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RSI가 보면 80대여서요.
비판적인 사고로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때 좀 더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좀 더 알아보죠. 기존의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 코파일럿이라든가 보면은 이미지 생성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 푸른 초원위에 뛰어노는 강아지 그려줘 이러면 이제 그려주죠. ChatGPT한테도 똑같이 강아지 그려줘 그럼 그려줍니다. 즉, 여기는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서 AI가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위스크는 좀 다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건데요. 신박하죠? 위스크는 세 가지 유형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제 이미지. 예를 들어 여러분의 셀카나 좋아하는 사물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면 이미지. 미래도시 풍경이라든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등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마지막 스타일 이미지입니다. 특정 화가의 그림 스타일이나 애니메이션 스타일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미지가 입력하게 되면요. 위스크에 AI는 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마치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요. 레이어를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효과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 진짜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주제로 하고 미래도시 배경으로 하고 사이버펑크 스타일을 적용하면 마치 미래도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는 듯한 멋진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겠죠. 엄청나죠? 위스크의 작동 방식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 바탕으로 AI는 자동으로 세부인지 캡션을 생성한다고 하고요. 이 캡션을 이매진 3라는 구글의 강력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는데 텍스트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내용. 즉,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텍스트를 다시 이미지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위스크는 사용 편의성에도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생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텍스트 상자의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클릭해서 해당 텍스트 프롬프트를 편집하여 이미지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진짜 어마무시하죠. 마치 전문가처럼요. 이미지를 다듬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라고 전 생각되어지네요. 물론 위스크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이미지의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 그래서 결과물이요. 기대와 다르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생성된 이미지의 인물은 키, 체중, 헤어스타일, 피부톤 등 원본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사용자가 기본 프롬프트로 확인하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하니 또 이 부분도 신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할 거고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개선되겠죠. 현재 위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 노란 페이지가 이렇게 뜹니다. 하단 페이지죠. 아직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조만간 한국도 오픈이 되겠죠. 그리고 AI 경쟁 심화와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리스크의 등장은요, AI 기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수많은 기업들이요,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이미지 생성,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이와 같은 이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AI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수요 폭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거라 전 생각하고 있고요. AI 연산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GPU 같은 경우 엔비디아 GPU에 이제 병렬 연산이 특화되어 있어 AI 연산은
연산이 이제 매우 효과적인 게 바로 GPU. 디스크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는 수많은 연산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U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사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AI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 분야가 점점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시장도 쌍두마차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시장 조사 기관들의 예측을 좀 봤는데요. 향후 수년간 반도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겠죠. 특히 AI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C 반도체 지수와 SXL 투자 전략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1배를 투자하셔도 되고요. SXX. 왜냐면 IC 반도체 지수랑 유사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SOXQ도 있습니다. 1배죠. 그렇지만 저는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IC 반도체 지수는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 설계라든가 제조라든가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구성 종목 엔비디아라든가 AMD, 인텔, 브로드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운용자산, 시가총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121.6억 달러 정도 되고 보유 중 탑10 보시면 엔비디아가 있고요. 브로드컴이 있고요. AMD가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퀄컴, 마벨 테크놀로지 진짜 주옥 같은 기업들이 속해 있죠.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한 대표적인 ETF가 바로 SXL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SXL. 그리고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한 3배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죠. 즉 RC 반도체 지수가 1% 상승한다고 예를 들게요. 그럼 SXL은 이렇게 3배로 3% 상승하는 구조고 반면에 RC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3배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이 눈 녹듯이 진짜 녹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SXL에 대해서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32.51달러 한 주당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2022년 1월 1일이었죠. 74.21달러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고 조정을 좀 받다가 이렇게 정고점 양봉을 뚫고 조정받고 정고점 양봉 조정받고 정고점 양봉 해다가 이 안 좋은 음봉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 했는데 음봉 도치가 딱 나오더라고요. 도치 위로 양봉 쓰면 다시 상승하겠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도치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섰습니다. 그러면 하락 시그널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어느 정도 지지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60 월선인데 그 정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이네요. 잠시 이탈은 했죠. 그리고 이 12월에 이제 들어서서 이 5개의 음봉 한 세트죠. 3개가 한 세트 음봉 조정이 한 세트죠. 그리고 5개가 또 한 세트 7개가 한 세트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5개 한 세트가 나왔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12월은 상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들어선 거고요. 양봉이 어디까지 가나 지켜봐야 될 지금 시점이고 현재 SXL 같은 경우는 아직 40 RSI가 40이잖아요. 40에 근접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여력은 있죠. 만약에 이렇게 80 이상으로 가면 떨어질 수 있는 각오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아니니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XL의 그런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만약 상승세를 이어갈 때
SXL은 지수 상승폭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 ETF는 단점도 있겠죠.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입니다.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뭐 각자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지수가 하락할 경우 하락폭 또한 3배로 증폭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할 상황일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SXL을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통 3배 레버리지는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또는 중기 투자에 적합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는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도체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요. 변동성을 최대한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제 관심이 쏠린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몰빵 투자는 하지 말고 가용자산은 10%만 분할 매수하게 되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 투자보다는 가용자산은 10%만 비중 관리하면서 저는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째, 이거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해서 리스크를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몰빵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걸쳐 분할 매수함으로써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어 이거 보셔야 되겠죠. 분할 매수를 할지 분할 매수는 꼭 제 경험상으론 어 하면은 뭐 평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더 뭐 폭락을 할 때 이 변동성을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셋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반도체는 사이클을 좀 타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재고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와 같은 혁신적인 AI 기술 등장은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앞으로도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는 사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AI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 분야가 더욱 확대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 보입니다. 물론 SXL 투자는 높은 리스크를, 높은 위험성을 가진 ETF,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적절한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목표, 리스크 감수 수준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저는 SXL을 편입해서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야 되잖아요. 이렇게 건너듯 탕탕탕 두들겨 가면서 건너시길 그리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